자, 이번 시간에는 확률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시행과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시행과 사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행과 사건의 정의는 바로 얘기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하는 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찾는 문제가 있다고 쳤을 때, 첫 번째 시행이라는 용어는 어떤 거냐면 어떤 결과를 기대하며 동전을 던지는 것,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일명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요. 자, 옆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트라이얼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관찰이나 실험을 의미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두 동전을 던지는 행위 자체를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시행이라고 하고 영어로 트라이얼이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를 뭐로 만든 거냐면 집합 형태로 만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모든 가능한 결과를 표시한 거라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H가 앞면이라고 칠게요. 앞면 나오는 경우, 그리고 T가 뒷면이라 치면 앞면, 뒷면 나오는 경우, 뒷면, 앞면 나오는 경우, 뒷면, 뒷면 나오는 경우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표본 공간이라는 건 일종의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면 모든 가능한 결과, 즉 전체 집합과 비슷한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오시면 사건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사건, 이벤트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표본 공간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 공간 곧 전체 집합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것의 부분 집합,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건은 당연히 부분 집합이니까 종류가 집합에서 나왔던 용어와 비슷하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사건의 종류에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근원 사건인데요. 근원 사건은 표본 공간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요. 원소 몇 개로 이루어진 집합을 말하냐면 한 개로 이루어진 집합들을 의미합니다. 원소 한 개로 이루어진 집합. 된 집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면 전사건이라고 적혀져 있죠. 밑에 나오면 전사건은 전체 집합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처럼 표본 공간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공사건이라고 나오는데 공집합, 즉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산 관련해서는 집합의 연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합사건은 합집합, 두 사건의 합집합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곱사건은 교집합을 의미하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배반사건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교집합이 뭐가 나왔을 때 공집합으로 나왔을 때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배반사건 그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집합에서는 이거의 용어가 다르게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집합에서는 A 집합에서는 A 교집합 B가 뭐로 나오게 되면 공집합으로 나오면 용어를 뭐라고 했느냐면 A와 B가 무슨 관계에 있더라? 서로소 관계에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집합 쪽에서는 확률 쪽에서는 이 집합들을 뭐라고 한다? 사건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교집합이 뭐로 나왔을 때 공집합으로 나왔을 때 배반 사건이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사건은 여집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여기 옆에 보시면 파란색 적혀 있는데 A와 B가 여사건이면 A와 B는 뭐가 되더라?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교집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그런 거고요. 배반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뭐라고는 할 수 없다. 여사건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런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간상에서 두 집합이 따로 있는데 서로 교집합이 안 나오고 나머지 공간이 더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반 사건은 반드시 뭐라고 할 수 없다. 여사건이라고 할 수 없으나 여사건은 배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봐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셔서 이제 예제 문제들을 가지고 실제 어떤 개념인가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문제를 보시면요.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두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한 개 나오는 사건을 알아보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앞면이 한 번 나오는 사건은 두 동전에서 앞면이 한 번 나오는 사건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사건이라고 둔다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A 사건의 집합 형태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 이렇게 쓸 수 있죠.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오는 경우, 그리고 뒷면 나오고 앞면 나오는 경우 가능하니까 THT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고요. 그리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입장까지 생각한다면 NA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더라? 2가지가 나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가서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사위를 던질 때 소수가 나올 사건을 뭐라고 했죠? A라고 했고, 짝수가 나올 사건을 B라고 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요구하고 있는 거는 그 눈이 소수인 동시에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 문제인데요. 자, 일단 A 사건과 B 사건을 먼저 찾습니다. 그럼 A 사건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A 사건은 부분집합이니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하고 3하고 5가 나오는 게 소수가 나오는 사건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뭐가 되겠습니까? 짝수라고 했으니 2, 4, 6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느냐면 소수인 동시에 짝수다 이렇게 요구했으니까 우리한테는 뭘 찾으란 뜻이 되느냐면 예, 교집합, 즉 사건으로 나타낸다면 곱사건을 찾아봐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곱사건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A, 교, B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는 예, 2밖에 없죠. 자, 따라서 우리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N, A, B 곱사건을 구하게 되면 원소의 개수는 1개이기 때문에 1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눈이 소수이거나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주어졌죠. 자, 그러면 어떻게 쓰실 수 있느냐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소수이거나 짝수인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뭘 구하라? 합사건을 찾아라. 이런 뜻이라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NA 합 B를 찾아낼 수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왜? 경우의 수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집합하고 똑같은 개념을 가시면 되는데 NA 합 B 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NA 플러스 NB 그리고 마이너스 NA 교 B 해가지고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됩니까? NA는 이미 우리가 찾았죠. 원소가 몇 개로 이루어졌죠? 예, 3개로 이루어졌고 NB도 원소가 몇 개? 3개. 그리고 NA는 1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우리 원하는 답이 정확하게 나오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3 더하기 3 마이너스 1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우리 구한 답은 뭐로 나온다? 예, 5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 시행과 사건에 대한 이론 설명이 되겠습니다.